두 번째는요, 실제로 여러분이 면접을 성공적으로 보시기 위해서는 자신감 있어야 되죠. 예, 뭐 이미지 메이킹, 머리도 예쁘게 하고요. 화장도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거 외에도 실제로 여러분이 컨텐츠적으로 몇 가지 준비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성공 면접을 위한 준비 사항에서 제가 좀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요, 면접 대비하실 때 이것만큼은 꼭 준비하십시오. 이거 준비하시면 그래도 승산이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제가 한 3가지 정도로만 추려갖고 왔어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소개입니다. 자기소개. 자기소개. 자, 여러분, 이제 내가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입구에 들어와서 가슴 되게 두근거리게 앉았습니다. 처음 보는 면접관을 얼굴이 대하면 내가 얼마나 긴장돼요. 그죠? 여러분이 긴장되는 마음이 이해가 가요? 근데 그렇게 이해가 가는 그 상황에서 면접관이 저한테 뭐라 그러죠? 자꾸 나를 소개해보래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내가 그토록 외웠던 맨 첫 번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 나는 어떻게 됩니까? 당황해서 그 뒤에 질문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답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소개, 자기 PR을 준비하시는 건 매우 중요하고요.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을 지키셔야 돼요. 근데 그 자기소개를 할 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도 면접관으로 오랜 시간 채용을 해봤지만 독특한 자기소개가 되게 많아요. 노래 부르는 친구도 저는 봤고요. 막 춤추는 친구도 저는 봤고요. 뭐 이렇게 막 손가락, 면접관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손가락 움직이면서 막 실수투성이인 사람도 봤고요. 삼행시, 저한테 운 띄워달라는 사람도 제가 보고요. 진짜 여러 가지의 자기소개 패턴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면접관이 여러분한테 자기를 소개해보라고 하는 그 진정한 의미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 30초 1분 안에 이해하고 싶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자신을 컴팩트하게 소개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것도 전달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 시간 강점을 한 가지만 가지고 한번 전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강점, 이런 거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여러분들 보통 준비하시잖아요. 그 여러 가지 장점을 나열하기보다는 직무 관련성이 높은 한 가지 장점을 채택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하게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는 것. 예를 들어 내가 책임감이라는 강점이 있으면 그게 역량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역량이 어떻게 형성됐고 그것이 왜 업무에 필요한지, 그래서 내가 당신네 회사에 갔을 때 어떤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연결해서 설명하실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자기소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자기소개를 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런 강의를 제가 오프라인에서는 많이 하는데 이 짧은 면접이라는 그 강의 시간에 아주 짧게 짬을 내서 구조화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을 활용해서 자기소개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실제로 그걸 작성한 후에 어느 정도 외워서 녹음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나서 자기가 한 내용을 들어보시면 어떤 부분이 수정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에서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안녕하십니까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건 뭘로 끝나야 되죠? 감사합니다로 끝납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로 끝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에는 보통 땡땡기업 MD로 지원하는 홍길동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죠. 소개할 때 나는 어느 직무에 지원하는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 정도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런 고민들을 하시게 되죠. 선생님, 오뚜기 같은 지원자라고 소개할까요? 선생님 저 뚝배기 같은 지원자라고 소개할까요? 막 이런 거 오뚜기로 할 건지 뚝배기로 할 건지 막 이런 거 갖고 고민해요. 그거 고민 조금만 덜 하세요. 예. 오뚜기인지 뚝배기인지는 그렇게 자기소개하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지원 직무 얘기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자기가 오뚜기인지 뚝배기인지 뭐 용수철인지 이런 브랜드 네이밍 하는 것에 조금 더 관심이 있어서 하고 싶다? 그렇다면 그것은 자기소개 전체 내용을 다 만드신 후에 전체 내용에서 내가 강조하는 키워드랑 연결되는 브랜드 네이밍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결정되면 예를 들어서 포기하지 않는 오뚜기 같은 지원자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자기의 소개를 한 후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점을 먼저 얘기합니다. 예, 저의 강점은 적극성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의 강점 키워드를 먼저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 이런 적극성이 MD에게는 이런 업무를 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의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죠. 자기소개를 하실 때 그런 적극성이 업무에 필요한 이유를 함께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그렇게 필요한 적극성을 저는 이렇게 발휘하고 얻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례를 소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창시절 대학교 2학년 때 어떤 활동을 통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일하는 모습들을 배울 수 있었고 그것이 지금 제가 회사 가서도 발휘할 만큼 충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네 회사에서 MD에게 필요한 이 적극성을 제가 10분 발휘해서 매출 향상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뭘 얘기합니까? 기여점이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자기소개를 하시지만 이 자기소개 안에는 하나의 직무에 필요한 강점을, 역량을 필요한 이유와 사례와 기여점으로 나눠서 구성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빼고 한 7, 8주 정도가 되면 여러분이 30초에서 50초 사이에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는 분량이 됩니다. 한 가지 샘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기소개 어떻게 했나. 예, 안녕하십니까. 반드시 목적지에 가고야만은 전차라는 별명을 가진 지원자 땡땡땡입니다. 전차라는 별명을 가진 건 맨 마지막에 한 거예요. 대학교 1학년 시절 총장님 인터뷰 요청을 5번 거절당했지만 반드시 해낸다라는 끈기로 끝내 총장님 댁에 찾아가서 허락을 얻어낸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허락을 쉽게 얻지 못하고 어렵게 얻었던 사례를 얘기하죠. 저는 이렇게 어떠한 조건에서도 추진력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사고로 난관을 극복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키워드인 추진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추진력이 왜 필요해요? 새로운 고객을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되는 영업팀에 어떻게 하면 주어진 상황을 극복하고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배울 수 있었고 그 배운 점이 이유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성과를 내야 되고 어려운 상황도 극복해야 되는 영업 파트, 특히나 아시아 동남권 시장의 고객을 창출해야 되는 귀사의 영업팀에서 저의 이런 추진력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여점까지 얘기하시고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추진력이라고 쓰다 보니까 전차라는 브랜드 네임이 어울리겠구나 마지막에 연결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면접하실 때 100번은 읽고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두 번 읽고 한두 번 외워가지고 그 자리에 가시면 너무 긴장이 되기 때문에 틀려요, 자꾸 틀리니까 몇 번 연습하십시오? 100번 연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질문이 이래요. 입사 후에 회사와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답을 쓰죠. 예, 뭐 누구나 그런 경험은 한두 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 그러면 답을 썼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거 막 외워요. 어떻게 외우죠? 누구나 그런 경험은 한두 번 이렇게 외웁니다. 달달달달 단어를 외우고 가는데 딱 가서 앉으니까 누구나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 답 못해요. 그 대답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너무 공감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쓰신 후에 일단 외우시고요. 이 외운 걸 바탕으로 이 종이를 보지 않고 100번 정도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때로는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어요. 또는 처음에 회사를 다니다 보면 어려운 경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형태로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다 보면 수없이 많이 연습하면 나의 입에 어울리는 내 입에 맞는 문장들이 구성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면접 상황에서는 그렇게 연습했던 게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글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외우는 방식으로 면접을 준비하시지는 마십시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마지막은 여러분이 실제로 면접을 잘 보시려면 모의 면접을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양한 사람들 앞에서 학교 다닐 때도요. PT 면접도 많이 하고요. 그 뭐죠? 프리젠테이션 여러분 시간 있잖아요. 그럼 PT도 많이 하시고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시는 게 우선 중요하고요. 현업 담당자 또는 저같이 기업 출신의 좀 기업을 이해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자신들의 준비한 내용을 한번 얘기하고 냉철하게 피드백
피드백받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모의 면접을 스터디 안에서 또는 또래 친구들끼리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실은 현실적이고 냉철한 피드백을 받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담당자들의 정확한 피드백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목소리, 말의 속도, 표정 이런 것들도 잘 화법, 태도들까지도 숙지하셔서 모의 면접을 보시면 면접 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